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오후 1시에 강남에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오프라인에서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얻어가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 한번 해보면요. 시장이 일단 추세를 맞고 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온라인 강연에서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밑으로 2550까지 무조건 내려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추세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라거나 반드시 그렇게 간다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추세 안에 있으니까 결국 2550까지 무조건 떨어지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좋은 투자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로 생긴다면은 추세가 위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조금 더 가파른 이런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 이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투자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위쪽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맞는가 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전고점 자리라고 할 수 있는 2580포인트 또는 추세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50포인트, 그리고 그 윗단계 어디선가에서도 출발을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아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그런 걸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차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위쪽을 이제 34,500포인트를 뚫으면 돌파하는 형태를 만들어 놨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은 14,5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S&P 500도 4,6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종합 지수도 밑으로 빠져있다가 중국도 조금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항생도 다시 추세가 돌아서면서 추세 돌파를 하면서 21,1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밀려 내려갈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던가 일본이 좋으면 그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또 돈의 쏠림 현상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돈들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환율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환율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 동결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던 그런 환율 자체도 밑으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가 지수를 파악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추세가 돌파가 되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도 8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은 뚫려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수를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일단 없는 게 아니니까 있긴 있구나. 그리고 그 확률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수 자체는요, 당장은 추세 따라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견주어서 볼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면은 2770포인트 언저리나 2750포인트 언저리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던지 간에 일단은 위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까지 내려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베팅하라 또는 예상이 아닐 거야, 분명 250까지 떨어질 거야 하면서
하락 베팅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제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측인 것 뿐인 거니까 이제 6월 16일 금요일에만 할 수 있는 예측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고 우리가 예측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전략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 우상향하면서 위에서 만들어진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저점이 위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뭐 2500포인트까지 그냥 지 갈 길 가나보지 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면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있죠, 단기 급등주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잘 어루만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6개나 되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도 25개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품절주들이라든지 일시적인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10% 이하로는 인산가, 제가 소금 저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소금이 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괴담에 가깝고, 그리고 그런 괴담들이 여러 가지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것은 사실은 2020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제 와서야 올라간다는 것은 이슈화가 잘 됐다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세력들이 한탕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일시적인 테마로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와 있는 샘표식품 같은 경우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잖아요. 그죠? 간장에 소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테마기 때문에 단기 급등 때 팔아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온 동국홀딩스부터 보게 되면요, 일단 기업이 분할 합병을 하거나 합병, 그러니까 또는 분할 재상장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첫날에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크라운도 그랬고, 뭐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첫날 또는 첫 주 또는 첫 달,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세를 좀 많이 내고 난 다음에는 우하향하면서 막 길게 봤을 때는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국홀딩스라는 이 기업들도요, 이제 급등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는 힘들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요, 빠르게 팔아내시면서 첫날 또는 그 첫 주쯤에 수익을 챙겨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가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저는 14,000원, 16,000원쯤에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모헨즈로 가볼 텐데요. 모헨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새만금이라던가 건설주 이런 쪽으로 엮여서 레미콘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올라온 기업은 뉴스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 점상한가 이후에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통신 장비라던가 이더넷 스위치, 그리고 자동차 통신 장비. 그래서 옛날엔 5G로 이렇게 엮였던 기업인데요. 오늘 급등 나온 이유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엮여가지고 재건 사업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모헨즈도 그런 쪽으로 엮인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모헨즈 같은 경우도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이제 좀 품절주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레미콘 건설 자재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 테마로 엮이지 않았을까, 또는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정치 테마로 엮여 있기도 하고 세종시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엮이려면 여러 가지로 엮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뚜렷한 이슈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모헨즈도 그렇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 돈 될 수 있죠. 우크라이나를 재건한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체가 뚜렷하다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범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권을 따내면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도 가서 막 사업권 따내기 위해서 영업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돈을 버는 투자자, 돈을 벌어야 되는 투자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잘 두드려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새로 따라붙을 이유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올라오면 참 좋아요. 뭐 샘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급등 나왔다. 뭐 이유 없이 급등 나오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들고 가는 입장에서는 급등 나오면 땡큐지만 이런 걸 비싸게 사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두 가지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들고 있다면 또는 들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있지 않다면 사야 되나, 그리고 들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아주 맛있게 챙겨 드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괜히 굳이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팔아낼 때 우리가 비싸게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윗단계에 고가에 사서 물려있는 분들은 팔기가 조금 애매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다산 네트워크스가 거기서 진짜로 사업을 따오는지 안 따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투자자의 자세고 투자자가 해야 되는 의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두들겨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호하다, 단기적인 급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7,000원대 올라오면은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오엔주도 마찬가지로 6,500원대 올라오면 매도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BI가 이제 액면 병합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개별 호재 또는 개별 이슈로 통해서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CBI처럼 이렇게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900%로 병합이 됐다는 것은 10주를 한 주로 병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뭐 지금 거의 대충 계산해 봤을 때도 3억 주에 가까운 주식이 3천만 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300원에 가까운 주가가 지금 3,000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주식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약간 눈속임, 착시 효과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세가 몰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주가가 일시적인 급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00원 정도쯤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주가가 힘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4,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액면 병합 이슈가 사실 주식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상 급등 현상으로 폭등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에 이거 폭등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사기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돼서 보고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파맵신인데요. 파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신약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 좋고 대주주도 별로 뚜렷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할 때 이런 기업 상담 제가 많이 했었고, 이런 기업들은 일시적인 급등이라든가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런 희박한 가능성을 노리고 가져가긴 좀 힘들다. 대신에 가져가는 동안에 급등 나오면 빨리 탈출하라 라는 그런 전략을 정말 많이 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오늘 3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났대요. 그래서 300억 원이면 지금 시가총액이 900억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 3자 배정 유상증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했더니 다이아몬드 클럽 동반 성장 에쿼티 제1호라고 합니다. 뭐 어딘지 출처가 불분명하죠. 다이아몬드 클럽 뭐야 저건 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제1호 이런 식으로 몇 호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조합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경영권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주가 띄워 올려가지고 팔아먹는데 좀 급급한 경우들이 좀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3자 배정 유상증자로 2,800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는요. 주가를 띄워 올리기에 너무나 좋은 이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집을 했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주가를 띄워 올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300억 원 규모는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돈들이 있느냐 없느냐도 잘 몰라요. 근데 저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급등이 나와놓고 나중에는 아우 돈 없어서 안 할래. 아예 돈 안 넣을래. 없던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 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물려있던 분들은 투자 종목을 좀 잘못 골랐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든 뭐든 간에 주가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일이죠. 그래서 5,000원 이상에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5,000원 이상에서 한 7,000원, 8,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 급등 나올 수 있고요. 그때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100%, 200%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로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어쨌든 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온다는 게 나쁜 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호재다라고 바라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장기 투자 뭐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좀 불분명하다. 이거는 약간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인지도 알 수 있고 돈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게 돈 들어왔고 그거 다시 또 횡령해 나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어디 쓰는지도 불분명한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단기 급등 때 탈출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인데요. 아우딘 퓨처스가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경영권 이슈가 있었어요. 경영권이 지금 얘도 지금 지분을 잘 보시면요. 최용욱 씨가 갖고 있긴 한데 엑스타인 코리아가 13% 갖고 있기도 하고 해서 경영권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부터 경영권 싸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변경 계약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SDI와 함께 삼성 SDI 전고체 협력사 갑진이라고 하는 회사와 공동 경영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경영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좋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그건 잘 몰라요. 특히나 이제 아우딘 퓨처스가 어떤 기업인가 하면 마스크팩을 만들거나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이잖아요. 근데 삼성 SDI가 이제 협력체라고 하는 전고체 협력사는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이런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라면집이 경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라면이 점점 이렇게 잘 안 팔리고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라면집을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 인수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와, 라면 맛있겠다. 저 집은 이제 앞으로 부흥할 거야. 너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요?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뉴스가 사실은 이거 되게 애매한 뉴스인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비상식적인 주가 흐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영권 바뀐다면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이고 묻지마 급등. 어머나 이거 사야 돼. 경영권이 바뀐대 라고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지나서 경영권 바뀌는 게 왜 좋은데 하면 몰라, 그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게 이제 묻지마 급등세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붙을 이유는 가치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거래량이 거의 역대 최고 거래량입니다. 그 말을 매도하는 물량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수익권으로 매도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4,000원에서 4,5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바로 힘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간의 광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도 시험을 해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월화수 해가지고 광기가 좀 심하면은 8,000원 막 이렇게 급등세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광기가 나올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대한민국이 좀 상식적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경영권 변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세 부를 일은 아닌데 일단은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두들겨 본다기보다는 무조건 만세 부르고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건 4,000원대까지 올라가면 힘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같긴 했지만 딱히 좋은 기업들은 별로 안 보이죠. 역시나 개별 호재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이런 개별 호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추격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좀 버리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지지부진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이상한 잡주들에 물리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여러분들 현금 잘 쥐고 계시다가 내 종목들, 내가 물린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시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